LH 사태가 점입 가경입니다. 검단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에 LH가 지어준 내 집도 저러면 어떡하지 하며 불안했던 이들의 걱정이 현실이 되면서 한국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죠. 철근 누락을 비롯한 부실공사 실태는 한두 곳의 아파트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었고, 집을 짓는 과정에서 일명 카르텔이라고 불러질 수준의 각종 이권이 복잡하게 얽힌 것까지 확인됐습니다.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홍역을 치른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 대대적인 혁신을 외쳤지만 바뀐 건 아무것도 없고 썩은 조직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은 LH. 그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부터 이번 사태로 인해 벌어질 일들까지 브릿지가 짚어드립니다. 이번 LH 사태의 시작은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입니다. 지난 5월 브릿지도 현장을 찾아 예비 입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부실 시공 문제가 핵심이었죠.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국토교통부에서는 해당 사고 후 LH가 발주한 아파트의 전수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2달여가 지난 7월 30일 국토부는 LH 발주 아파트 중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빠졌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미 준공된 단지를 포함한 91개 중 15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전단 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검단에도 적용된 무량판 구조는 보호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만큼의 철근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현장에서는 기상천외한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 현장 관계자는 우리는 아무 잘못 없다. 설계도면이 와서 도면대로 공사한 것뿐이다. 모든 게 설계사무소 잘못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LH 관계자는 설계 감리 과정에서 봤어야 하는데 미흡했던 것 같다며, 시공사가 건의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그런 걸 기대하기 어려운 게 건설 현장의 현실이라고 철근 누락 현장을 찾은 기자들에게 토로했다고 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고개 숙여 사과했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고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사태는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조사 발표 과정에서도 불량한 점이 드러납니다. 우선 조사 과정에서 10개 단지가 누락됐습니다. 공사뿐만 아니라 조사 자체도 부실했죠. 원장관은 LH에 존립 근거가 있느냐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저희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를 통해 철근이 빠져 기둥에 보강 조치가 이루어진 아파트가 있었음에도 최초 발표한 15개 단지에서 빠져있다는 것이 확인됐죠. 아파트 5곳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공사만 부실한 게 아니라 문제 해결에서도 허점투성이 이미 드러나며 LH 사태는 점입가경으로 흘러갑니다. 붕괴 사고 이후 경실련은 이 사고의 원인이 LH의 전관특혜라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LH는 퇴직자 유관기업 수의계약 금지, 임직원의 퇴직자 접촉 금지, 퇴직자 취업 제한 확대 등도 시행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찰이나 심사, 계약 전 과정에 다른 공공기관 대비 더욱 엄격하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정관 등 이권이 개입될 여지를 적극 차단하고 있다며 경실련의 공익감사 청구를 적극 수용하고 이후 진행될 감사원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거듭 강조했죠. 그러나 이러한 LH의 반박이 무색하게 전관의 실체가 점차 드러납니다. 문제가 된 15개 단지 중 13곳의 설계소가 LH 퇴직자들이 일하고 있거나 오랫동안 대표이사 등 고위급 임원으로 지낸 전관업체임이 밝혀졌습니다. 업체들의 수주와 실적 등도 계속해서 지적됐습니다. 서울 도심복합 사업에서도 철근을 빠뜨린 설계업체가 참여했는가 하면 LH가 최근 5년간 발주에 최종 선정한 설계 공모 87건 중 29개의 공모를 7개 업체가 따내기도 했죠. 이 중 한 건에 60억이 넘는 공모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1일 부실공사 실태와 전관 의혹 등에 대해 건설 이권 카르텔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범죄 집단이라고 명명하기에 이르자 LH는 바로 다음 날인 2일 즉각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죠. LH는 전관업체와 설계감리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중단했죠. 이미 체결된 계약도 전면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총 648억 원에 달합니다.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대대적인 철근 누락 실태 확인을 넘어 전관업체와의 결탁 문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도대체 LH는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으로 설립됐습니다. 통합된 지는 14년이 지났지만 무늬만 통합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통합된 두 공사 모두 토지와 주거라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했죠.
몸집을 줄이기 위한 통합이었지만 하나의 회사가 혁신도시, 보금자리 주택, 3기 신도시 조성 등 중요한 토지주택 정책 사업을 도맡게 됐습니다. 몸집은 오히려 커졌죠. 통합 당시 5,799명이던 임직원은 10,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2020년 정원 기준 9,683명이던 LH 임직원 수는 올해 8,885명으로 3년간 798명 줄었습니다. 애초 제시했던 2,000명, 20% 감축 목표와는 거리가 멀죠. 이한준 사장은 지난 11일 두 공사가 통합됐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존재가 그대로 살아있다. 조직이 비대해졌고 자리 나눠 먹기가 이어지다 보니 조직 간 소통이 부재해 정상적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이 대표임에도 내부 조직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한 것이죠. 조직구조 문제는 2년 전인 2021년 임직원 땅 투기 사태 때 지적됐습니다. 당시 LH 혁신안에도 토공 주공 통합 후 조직 비대화와 기능 독점을 원인으로 분석했죠. 해체 수준의 혁신을 위해 두 공사의 기능을 쪼개는 방안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는데요. 부실공사와 전관업체 사태, LH가 내놓은 혁신안도 사실상 2년 전부터 추진됐고 일부 진행된 조직구조 혁신 내용과 다를 바 없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미 지난해 조직 축소, 토지와 주택 부문 업무를 나누는 방안도 추진됐지만 흐지부지 됐죠. 2009년 통합부터 외쳤던 구조개혁은 14년이 흐른 지금 비대해진 조직이란 결과로 남았고 땅 투기 사태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조개혁을 이루지 못한 것 또한 굵직한 사업을 대신 맡을 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인 전세 사기 대응의 중책마저 LH가 맡은 상황에서 2년 넘게 성과를 내지 못한 재탕혁신안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요. 두 개를 합쳐서 새로운 기능을 만드는 조직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실제적인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서 어떻게 움직일까 하는 거는 생각을 안 했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양쪽 기관에 있던 사람들이 과거에 했던 행태를 그대로 한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이 기관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노력할까 한 사람들은 없고 10년 후에 이 LH공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라고요. 큰 문제는 LH의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50만 공공주택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공분양 착공 실적부터 부실합니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인 1월부터 6월까지 공공분양 주택 착공 실적은 1,713가구입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착공 물량인 6,362가구와 비교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분양 실적은 더 저조하죠. 상반기 사전 청약을 빼면 지난 7월 경기 화성 태안 3지구 688가구가 전부입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4,257가구를 분양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 계획안까지 포함해도 작년 약 2만 가구를 분양했던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LH는 약 650억 원 규모인 11건의 계약을 취소했죠. 이와 관련된 공공주택은 약 2,800가구 정도입니다. 또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은 총 892억 원 규모의 용역 22건도 발주 부서인 LH의 불가피한 사유를 이유로 공고를 취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이한준 사장의 공언을 믿을 수 없죠. 지금 그 LH나 국토부가 얘기하는 거 보면 마치 LH가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주거복지 쪽 사업을 안 하겠다, 뭐 땅을 민간에 팔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공공주택 공급이 문제가 생기죠. 일단은 사업을 멈추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개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좀 중단을 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원인을 밝힐 생각을 안 하니까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차질 없게 잘 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찾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LH의 공공주택 공급은 주거복지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욱이 건설자재 원가 상승,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으로 민간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는 공공이 아니면 만들 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의 착공도 지지부진합니다. 집은 착공부터 실제 공급까지 대개 2년에서 3년까지 걸립니다. 지금의 착공 지연은 내후년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이는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한국 주택건설업계의 변곡점이 됐습니다. 한두 군데 정도로 그칠 줄 알았던 부실 아파트 실태는 전국 단위로 확인됐고 LH의 뿌리 깊은 병폐가 근본적인 원인인 것까지 확인됐죠. 주택 공급의 특성상 수년 뒤의 여파가 확인된다는 점, 이번 사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이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확인될 것이라는 점을 놓쳐선 안 됩니다.
LH 사태는 여전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부실공사 실태조사도 이뤄지고 있죠. 브릿지가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